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대구시의 두 번째 지역인 동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구는 대구시 동부에 위치한 인구 34만 명의 자치구입니다. 면적은 대구시 7개 자치구 중 가장 넓고 남동쪽으로는 경북 경산시, 남쪽으로는 경북 칠곡군 영천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1938년 달성군 수성면이 대구부로 환원되면서 동부 출장소가 설치됐고 1957년 달성군 동촌면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동촌 출장소가 설치됩니다. 이후 1963년 구제 실시로 동부 출장소와 동촌 출장소를 합쳐 동구를 설치했습니다. 1981년 대구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달성군 공산면과 경산군 안심읍을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구는 927년 고려와 후백제의 후삼국 통일전쟁 중 하나인 공산전투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존재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공산은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에게 패배하고 신순겸을 비롯하여 김락과 김철, 전이갑 형제와 사촌동생인 전락, 호원보와 손행을 포함한 장수 8명이 여기에서 전사하였다 하여 공산의 명칭이 팔공산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나팔고개는 진군을 계속하면서 현 지묘동으로 가는 고개에서 적진을 향해 진군의 나팔을 불었다고 하여 나팔고개라 부르게 됐습니다. 견원군이 왕건의 군사를 둘러싸고 쳐들어가며 나팔을 불었다고도 하고 왕건의 군사를 깬 견원군이 고개를 넘으며 나팔을 불었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 파군제는 동화사와 파계사로 갈리는 길목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데 신순겸 장군의 군사가 1차로 견원군에 패해 흩어진 곳으로 알려진 파계사로 넘어가는 고개를 아랫파군제라 하고 2차로 패한 동화사로 넘어가는 고개를 윗파군제라고 합니다. 네 번째 왕산은 팔공산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적병에 포위되었던 왕건이 이 산으로 올라가서 능선을 타고 3번 만에 피신한 곳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 산 때문에 살았다 하여 왕산이라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1인석은 왕건이 왕산을 거쳐 동화사 뒤에 연불암 옆에 바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여 1인석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수도하던 도승이 첫눈에 왕건인 줄 알고 이 자리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인데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했더니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승은 절을 하고 현 경북 성주군 벽진면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독자암은 현 복무불로 파출소의 개천가에 있습니다. 왕건이 1인석에 앉아있다가 다시 파군제를 넘어 독자암이란 바위에 홀로 앉아 쉬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실왕리는 포위망을 뚫고 도망친 왕건이 나무꾼으로부터 주먹밥을 얻어먹고 허기를 면했다는 곳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다 하고 와보니 왕건이 떠났고 왕건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땅을 쳤다고 붙인 이름입니다. 여덟 번째 불로는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패하여 도주하다가 이곳에 이르니 어른들은 피난 가고 아이들만 남아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홉 번째 해안은 태조가 패잔병을 이끌고 무사히 통과하여 수심이 가시고 얼굴을 펼 수 있었다는 뜻에서 생긴 지명입니다. 마지막 탑들은 지금의 지묘동 앞들을 탑들이라고 했는데 신순겸 장군의 원찰인 지묘사 탑이 남아있던 곳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동구는 대구시에 오는 대부분 외지인이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대구의 관문인 동네입니다. 전국 열차 이용객 순위 2위인 동대구역, 고속버스 터미널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동대구터미널, 전국 5대 흑자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2030년 군의군의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구를 관통하는데 13개 역이 동구에 있고 이는 한 지하철 노선의 43%를 차지합니다. 또한 대구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는데 대구공항과 활주로를 공유합니다. 대구 공군기지는 서산 공군기지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로 제11 전투비행단,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공중 전투사령부 등이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연근이 특산물이며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동구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동입니다. 공산동 동명의 유래가 된 공산은 팔공산의 옛 명칭입니다. 산하 법정동 중 지묘동은 왕건을 위기에서 구한 신순겸의 지혜가 오묘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공산동 출신 인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평동과 지저동입니다. 도평동은 1996년 도동과 평강동이 합동되었습니다. 대구시는 과거에 전국 사과 생산의 80%를 책임졌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경북 북부 지역으로 유명세가 옮겨졌고 팔공산 자락의 평강동에 사과 재배지가 남아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저동은 본래 명칭은 간민마을입니다. 지저동은 과수원이 많았는데 나뭇가지 밑에 마을이라 하여 명칭이 불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방촌동입니다. 방촌동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흙이 기름지고 물도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란 뜻으로 방촌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촌동 출신 인물로는 개그우먼 김민경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암동과 신천동입니다. 신암동은 신천 아래 바위가 많은 곳이라고 하여 마을 이름이 신암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암동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은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승계하였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은 신천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신천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박지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심동입니다. 안심동은 왕건이 견훤에 쫓겨 해안 땅을 거쳐 지금의 반야월에 이르니 한밤중에 달이 떠 있다고 해서 반야월이란 지명이 생겼고 이곳에 와서 겨우 안심했다고 하여 안심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혁신동입니다. 혁신동은 2020년 안심 3, 4동 중 경부고속도로 북쪽으로 신서혁신도시가 지어지면서 혁신동으로 분리됐습니다. 혁신동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부동산원, 교육부 교육기관 중앙교육연수원,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행정안전부 등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있습니다. 혁신동 출신 인물로는 축구선수 박주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은 효목동입니다. 효목동은 조선 숙종 때 정종학이 진사시에 장원 급제하고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늘 화목하게 지내자 숙종이 정종학의 호인 효목을 마을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편은 대구시의 두 번째 지역인 동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